안녕하세요. 아태운명교 교효주 신하태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의 그릇 크기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중수 정도 되시는 분들도 이제 사주팔자 그릇 크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주팔자 그릇 크기를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팔자의 그릇 크기란 무엇이며 사주팔자의 그릇 크기를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배우 이정재 씨죠. 배우 이정재 씨의 사주팔자를 예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 오늘 이제 강의 차례는 먼저 사주팔자 그릇 크기, 의미, 사주팔자 그릇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릇 크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에서 그쵸? 이 사주 그릇 크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꼭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주제는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는 것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주팔자 그릇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릇. 이제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릇의 이제 사전적 의미, 1차적 의미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통상적으로 그 단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을 이제 1차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다. 그래서 뭐 우리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그릇에 음식 담아서 먹죠. 그래서 어떤 무엇을 담는 기구, 이렇게 이제 그릇의 1차적 의미입니다. 뭐 쉽죠? 그리고 이제 2차적인 의미, 이게 약간 비유적 표현으로 이제 1차적 의미 말고, 그렇죠? 1차적 의미에 기반해서 뭔가 비유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2차적 의미라고 하죠. 그래서 그릇의 2차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해 나갈 만한 능력을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능력, 그렇죠? 능력. 그 다음에 능력을 수식하는 의미가 뭐죠? 어떤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그릇이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그릇에서 그릇의 뜻은 당연히 이 2차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만한 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요 뜻에서 이제 사주팔자 그릇이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 그릇은 특정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 능력의 크기죠. 그리고 이제 가능성의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역학자분들, 또 역술가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사주팔자 그릇이, 그렇죠? 사주팔자의 어떤 청탁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사주가 청하면 사주팔자 그릇이 크고, 그렇죠? 그리고 용신 또는 이제 용신 같은 것들을 이제 면밀히 분석해서 용신이 아주 유정하고 강력하고 또 일간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 또 운에 의해서 용신이 훼손당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주팔자, 그렇죠? 사주팔자의 등급을 나눠가지고 뭐 1등급, 2등급 해가지고 뭐 10등급으로 나눠서 1, 2, 3등급에 들어가는 사주팔자가 조금 그릇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태운명교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태운명교에서 이제 사주팔자 그릇이라는 거는 그 사람 사주체 주인공의 행복이라든지 어떤 일생에서의 어떤 평탄함, 그런 것하고는 이제 큰 관련이 없다. 오롯이 사주팔자 그릇이라는 것은 특정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 이것만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아태운명교에서 이제 사주팔자 그릇 의미, 그리고 그릇의 크기 의미는 이제 사주팔자 그릇은 직업적 측면에서의 역량의 가능성이다, 뭐 잠재성의 척도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이제 아주 그릇의 크기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이제 첫 번째
내격의 강도다. 그래서 월지로 인한 내격의 세기의 강도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도의 뜻은 뭐 잘 아시죠? 그래서 이 강도라는 것은 그 세기가 에너지가 얼마나 세냐, 파워가 얼마나 세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뭐 내격은 뭐 이전에, 그렇죠? 한 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에서 뭐 잘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충분히 내격이 뭔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격의 세기의 강도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크기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격국의 다양성과 조화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 얼마나 다양하냐. 그래서 격국이 얼마나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참 뭐 10개가 있을 수 있고 격국이 뭐 5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2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얼마나 이제 많이 존재하냐. 뭐 사실 그것도 중요한데, 그 존재하는 격국이 얼마나 조화로운 격국들이 모여 있냐. 사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5개 격국이 존재하는데 4개 정도는 뭔가 조화로운 격국이다. 근데 나머지 한 개의 격국은 뭔가 튀는, 뭔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격국이다라면 한 4개 정도만 그 사주체에 어울리는, 응집되는 격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내격의 강도와 격국의 다양성과 조화로서 크기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이제 그릇의 크기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격의 강도 얼마나 세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 여러분들 많이들 좋아하시는 배우 이정재 씨의 이제 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생일이 맞다면 이 사주가 맞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검정색이 연주와 월주를, 그렇죠? 반을, 그냥 8글자의 반을 확 차지하고 있죠. 상당히 강력합니다. 일단 뭐 오행이나 십성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도 딱 보면 검정색이 반을 차지하고 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수의 기운이 강하다. 강한 수. 그리고 오행은 수고, 그렇죠? 십성은 어때요? 일간이 경금이기 때문에 금생수죠. 그래서 식상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격의 강도를 본다 그랬죠? 이 내격이 뭐예요? 월지 자수인데 자수 월지 지장 간의 임수가, 그렇죠? 임수와 바로 다이렉트로 월간, 그리고 연간에도 투출했죠. 식신격입니다. 내격으로는 이제 식신격이죠. 근데 이제 워낙 수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식상격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식신의 성격과 상관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그런 어떤 특질. 그래서 내격은 이제 식신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특정 오행이나 특정 십성이 강하다라고 하면 그 강한 그 오행이나 십성을 격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식상의 기운이 매우 왕하죠. 그래서 식상 왕격이다. 이렇게 격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오행으로서는 수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수왕격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행과 십성으로 보는, 그리고 그 내격에 해당하는 오행과 십성이 매우 강력하다. 내격의 강도가 매우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요건은 충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오행 기운과, 그렇죠? 식상의 기운이 매우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격국이 존재할수록, 그렇죠? 뭔가 그 격국의 크기, 그릇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일단 이정우 씨 같은 경우는 또 양인격 이렇게 있어요. 양인격. 양인격이 뭐냐? 임자양인이죠. 임자양인이 하나도 아니고 에너지가 가장 센 월주에, 게다가 또 직업적성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월주에 양인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연주에도 또 있죠. 똑같은 게 양인, 똑같은 이제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살도 이게 중복이 돼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격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정효 씨 같은 경우는 양인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인격은 뭐죠? 양인 신살은 뭐죠? 이전에 한 번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 신살편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되시겠지만 이거 대표적인 그렇죠? 두목계열 신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정효 씨 같은 경우는 직업적성에 두목 신살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격이 되죠. 격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정효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전에 영화들 히트한 영화들 보면 두목과 연관된 그렇죠? 두목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높은 어떤 지도자 역할, 두목 역할 이런 것들 상당히 히트를 크게 친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신세계, 그렇죠? 신세계에서도 또 회장까지 올라가죠. 조폭이 어떤 주가 되는 어떤 회사, 골드문이라는 회사에 결국엔 회장까지 올라가는 역할, 상당히 잘 어울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관상이라는 영화 있죠.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또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왕의 역할 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신과 함께죠. 신과 함께해서 어떤 역할을 했죠? 염라대왕 했습니다. 염라대왕.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정효 씨의 이 사주팔자 내포된 특질, 내격 그리고 신살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어때요? 또 다른 신살 보면 자수, 임수 있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다 도화라 그랬죠? 다 도화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월지 하나 있어도 강한 신살인데 뭐예요? 임자 두 개씩 또 붙어 있어요. 더블 임수, 더블 자수. 그래서 자자, 임임 해가지고 자자, 병종격, 임임 병종격이 두 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도화, 병종격이다. 그래서 도화 신살격, 게다가 병종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더블 병종격 이렇게 한번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도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게다가 수오행이 강하기 때문에 수오행은 뭐라 그랬죠? 왠지 센치한 느낌, 감성적인 느낌, 감수성, 감정, 무언가 다양한 지식을 저장하는 느낌, 부드러운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이제 연애, 예술, 인기, 이런 것들하고 어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세로 이루는 이 특징을 정리하자면 어때요? 감성, 예술, 인기, 그렇죠? 이런 것들하고 다 어울리죠. 그렇죠. 게다가 양의격.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히트친 영화들 상당히 다 어울리는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경진이네. 경진 이것도 뭐예요? 이 양의격하고 마찬가지로 두목계열의 신살입니다. 어울리죠. 한마디로 연, 월, 일, 다 그냥 두목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정효 씨 같은 경우는 염라대왕, 뭐 간부 역할, 그렇죠? 회장 역할, 뭐 조직의 보스 역할 상당히 어울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강력한 내격의 기운은 그 격에 해당하는 직업 진로 측면에서 이제 잠재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효 씨가 만약에 그렇죠? 그런 연기를 안 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런 역할을 안 했다거나 약간 어울리는 면에서 좋아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죠. 게다가 배우를 안 하고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약간 내격하고 안 어울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격, 상관격, 그렇죠? 식상격의 어떤 대표적인 특질이 어떤 자유로움, 그렇죠? 프리랜서 어떤 예술적인 느낌, 뭔가 구속받지 않는 느낌, 그리고 상명하복 이런 거를 정말 싫어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강한 어떤 격국이죠, 그렇죠? 십성이고 그런데 만약 직장 생활했다, 특히나 타이트한 조직 생활, 그렇죠? 상명하복 이런 것들이 강한 조직 생활을 했다고 하면 내격하고 맞지 않는 일을 가게 되면 인생에 약간 부침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그릇이 크다고 했을 때 무조건 그 사주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내격하고 어울리는
그 사주 팔자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특질하고 어울리는 진로를 선택해야지 무리가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격국의 다양성과 조화입니다. 그래서 이 생신은 제가 일부러 깨어 맞췄습니다. 실제로 이 사주에서 이정재 씨 생년월일에서 이 시간이 나올 수는 없는데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조금 더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묘시라고 이제 일부러 맞춘 겁니다. 자, 격국이 다양할수록 좋다 그랬죠. 그릇의 크기가 크다 그랬죠.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일단 뭐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내격 엄청나게 크고 그렇죠. 그리고 오행이 특정 오행이 아주 왕할 때 그것도 격으로 본다 그랬죠. 오행 왕격이니까 뭐예요? 수왕격이 되죠.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그죠. 또 십성, 식신상관, 식신왕격, 상관왕격이 됩니다. 그래서 식상왕격이 되죠. 게다가 임인병정격, 그렇죠. 자자병정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살격도 되죠. 자자, 도화신살격, 그렇죠. 이민, 신살격, 또 신살격도 강합니다. 여러 개 있죠. 그리고 이제 시상일이 기격. 만약에 이제 정묘시라고 했을 때 이거 뭐예요? 정화는 뭐죠? 정화는 정관이죠. 경금이니까. 그래서 게다가 또 하나가 있죠. 지금 8글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일이 정관격, 또 1위 기격이 됩니다. 그래서 1위 기격은 나중에 자세하게 이 가치를 조금 더 하나의 주제로 만들어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1위 기격 자체가 많을수록, 그렇죠? 팔자에 1위 기격이 많을수록 일단은 이제 격국의 다양성이 크다, 아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묘목 있죠, 묘목도 1위 기격, 이제 묘목이 하나 있기 때문에 1위 기격으로 만들 수가 있죠. 진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진토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1위 기격이 이제 많을 때 역시나 격국의 다양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격이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여기가 뭐 다 진토다, 그렇죠? 또는 더 수오행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어때요? 만약에 지금 재성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금생수, 그렇죠? 수생목 이렇게 되죠? 그럼 뭐예요? 식상생 제격이 되죠. 그래서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어떤 8글자에서 다양한 어떤 용신격을 이제 뽑아낼 수 있다고 지난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간 스타일이 다르면서도 대표적인 용신격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관인상생격, 그렇죠? 그다음에 식상생 제격, 그렇죠? 그 외에도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이제 용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신격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하나로 명확하게 이 사주는 무조건 100% 순도 100%의 식상생 제격이다. 그렇죠? 또는 순도 100%의 다른 격구, 다른 용신격 뽑아낼 수도 없고 무조건 관인상생격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을 때 용신격의 그릇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격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하나의 어떤 용신격의 특징이 강렬할 때 사주 그릇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사실 요 정도만 봐도 사주 그릇 크기 보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 상당히 많은 격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끝낼 사주팔자 기초에서 이제 기초적인 어떤 격국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외에 어떤 수많은 격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양인격, 종격, 종격은 이미 설명드렸지만 그 외에 자요사격, 공귀, 그렇죠? 현무당권, 구진득이, 추교사격, 비천록마, 양간부작, 도충격, 형합격, 정란착격,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전격, 연애자평, 적천수 이런 것들 고전 보면 별의별 희한한 격국들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국들을 다 100% 대문경에서 보지는 않지만 대부분 상당 일부 격국들 빼고는 이제 상당히 다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적인 거, 요런 특징적인 거 위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기타 격들, 고전 격들이나 기타 격들에서 명확히 우리가 이제 뽑을 수 있는 어떤 격국은 뽑아서 그것도 다양한 격국의 이제 종류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 격국을 쫙 뽑은 다음에 예를 들면 뭐 10개를 뽑았어요. 10개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비슷한 조화로울 수 있는 격국들 그룹핑하고 나머지 것들 이제 기타의 이제 격국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8개가 어울린다라면 나머지 2개는 남죠. 그럼 2개는 고려를 하지 않고 8개 위주로 격국의 다양성을 이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만큼 조화로우냐라는 걸로 그 격국의 이제 그릇 크기를 판단하고 그 격국 그 사주체 주인공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향점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격국이 존재하면 특질이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격국들이 서로 어울리면 이제 특질이 이제 배가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비슷비슷한 특질이 어울리는 격국들이 모일수록 격국의 다양성, 격국의 크기가 커지고 게다가 내격도 상당히 강하다, 세기가 강하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릇 크기가 강하다,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쉽죠? 이해하기가 쉽죠? 자, 다음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사주그릇 크기의 의미,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그릇 크기가 좋으면 너무 좋고 무조건 성공을 하고 뭐 이렇게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주팔자 그릇이 크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조국 딸 어떤 이슈를 통해서 사주팔자 그릇하고 개인의 인생의 관계,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성취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국 딸이 고2 때 2주 인턴하고 SCI 논문 제일 저자된 게 학자로서의 그릇이 엄청나게 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업적을 남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개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가정, 그렇죠? 대학 교수의 부모님, 게다가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할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가진 그런 어떤 집안, 가정의 역할이 상당히 큰 영향을 이제 미쳤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불공정한, 그렇죠? 불공정한 그런 어떤 편법이 가능했던 그런 사회 시스템, 교육 시스템, 그런 어떤 시대적 환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죠? 개인의 사주팔자 그릇 크기와 관상, 골상, 유전자, 개인의 노력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고2 때 2주 인턴하고 SCI 의학 논문 1저자가 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사주 그릇 크기의 의미는 하나의 어떤 요소, 그렇죠? 요소일 뿐이고 그 개인의 특질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자체가 자기의 그 사주와 아주 잘 맞는 내격과 그리고 다양한 격국과 어울리는 진로를 선택해서 노력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실제로 아주 정성껏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시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불합리성이 크고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가 그런 어떤 불합리성을 약간 용인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리고 어떤 개인과 조직 그리고 개인과 어떤 소수 기득권이 가진 어떤 정보 간의 어떤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흘러가는 그 과정성에서 불공정성이 존재할 때 개인의 어떤 특질 사주팔자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역량, 자질, 노력을 모두 갖추어도 시대, 국가,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변이가 발생한다. 페이크.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의 진로를 흔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인의 운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눈에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에너지와 파워가 작용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태운명교의 어떤 여러 가지 교리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배경적 사상 중에 이런 어떤 슬라이드가 말하는 것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주팔자를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뭐 다른 분들은 뭐 연예인들 궁금해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제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 상당수겠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 뭐 계속 여러분들의 사고의 인식과 그렇죠? 배경 지식과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이해하는 생각이 점점 더 발전하고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사주팔자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제가 이제 영상 뭐 이전 영상도 뭐 조국 이슈 딸 관련해서도 영상 올려드렸고 그쵸? 아트 교육 시리즈에서 뭐 그쵸? 논리에 관해서도 영상 올려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소재 주제 영상들을 이제 자주 올려드릴 건데 그런 것들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면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에만 관심을 가질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빨리 여러 통변 능력이라든지 세상을 보는 능력 이런 것들 명리학적 측면에서 능력들 조금 더 이제 빨리 이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사주 그릇 크기 현대 사회에서 사주 그릇 크기 의미 얘기하다가 약간 뭐 다른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정리하자면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시대적 국가적 여러 가지 요소가 개인의 많이 인생에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요 슬라이드로 따로 주제를 뽑아내서 자세한 어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도 이제 명언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네기죠. 카네기의 명언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명언이죠. 그래서 운명이 레몬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레몬 주스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되게 쉬우면서도 멋진 말이죠. 그래서 레몬은 뭐 굳이 표현하자면 비유하자면 사주팔자랑 의미가 비슷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사주팔자, 다양한 내격, 다양한 사주팔자의 격국, 다양한 신살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오행의 강약, 오행의 분포 이런 것들을 서로 다양하게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실 사주팔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태의 운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좋다 나쁘다 사주의 등급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레몬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우리가 현생에서 이 레몬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레몬 주스로 만들면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실행하고 살아가서 우리가 이왕 태어난 인생 조금 더 맛있는 레몬 주스, 더 멋있는 레몬 주스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현생에서 지난 업보들을 하나하나 소멸시켜 나가고 풀어 나간다면 어때요? 그리고 또 현생에서 선업을 계속 쌓아 나간다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 이렇게 태어난 거 더 맛있는 레몬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이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트운명교 교주 신하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